오래 살다 보니 친구야, 정초 눈 내리는 날 산소 호흡기에 의지하여 태어나여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날 때 내리던 눈도 멎었지. 친구야, 홀어머니의 삼남매 두고 무엇이 그리 바빠 40대 초에 떠났나. 남은 친구들께 아쉬움만 남기고. 친구야, 종각역 골목 홀레복 만드시며 따뜻한 밥 지어주시던 어머님 눈물밥 되어 못 찾아 뵈었네. 친구야, 지금은 3차례 바이러스균의 공격으로 모두 마스크로 단절된 생활을 한다네. 환경 파괴와 불신의 죄에 갔네. 친구야, 우리 추억이 담긴 등반길 추억의 덫에 반도 못 걸었네. 친구야, 요즘 나는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 있는 줄 모를 때가 많다네. 곧 만나서 회포 풀어보자. 그 친구가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제일 먼저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셋 낳고 40대에 서울대학병원에 이제 연말에 야, 나 연말이니까 건강검진 받으러 갈게, 받아갖고 올게, 우리 갔다 오면 우리 술 한잔 하자 이러고 운전하고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옷을 벗고 그 추운 데서 이제 이 검사 저 검사 받다가 뭐가 잘못됐는지 산소 마스크 쓰고 나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산소 마스크 쓰고 산소통 갖고 와서. 그럴 때 우리가 충격을 너무나 받았죠. 나의 진짜 기둥 같은 친구인데 초등학교 또 고등학교까지 동창이고, 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는 앞줄에 5명이 키가 적은 애들끼리 똘똘 뭉쳐서 또 이제 우리가 용돈을 모아가지고 그 2달에 한 번씩 어머니들 금반지 해드리고, 그 우리가 어머니 모시고 짜장면도 먹고 이랬던 친구인데 그게 너무나 충격을 받았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살았더랬어요. 여태 40살에 저 한 30년이 넘었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네가 뭐가 그렇게 바빠가지고 그렇게 아들, 딸 먼저 셋 다 낳아놓고 그렇게 죽었냐. 그리움, 신신백화점 뒤에 자네집 한옥 작은 방의 추억, 도시 계획으로 종로 확장으로 종로 땅에 있는 고려당 제과점이 신축 공사할 때 그 옆에서 자네 어머니께서 기거하시며 지내던 주단 2층 세나라 택시 모두의 추억이네. 동네 부동산을 통해 의상실 자리를 마련하고 옆집 목공소 사장님한테 인테리어를 부탁해서 오픈하기 전에 이제 쇼윈도에 마네킹에 옷을 해서 입히고 예쁜 옷감도 또 진열해 놓고 다음 날 오픈식 날 일찍 서둘러서 시리떡과 돼지머리 막걸리 고사를 지내고 이웃집들과 떡을 나누었다. 그때가 봄이 오기 시작하던 3, 4월쯤 될까. 그 시절에는 맞춤옷이 유행하던 때 손님들이 옷감을 선택한 다음 몸치수를 재고 재단하고 가봉하고 완성으로 들어가 손님들이 와서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을 때 만족해하는 것을 볼 때 내 마음도 무척 행복했었지. 고객님들이 여행 다녀오시면 선물도 갖다 주곤 했었지. 그때는 왜 그리도 할 일이 끊임없이 많았는지 가사일에 동대문 시장을 매일 가다시피 했었고 뒤에서 마무리가 가장 많았지요. 옷을 한번 완성시킬 때까지 참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 밝은 눈도 이젠 침침해졌답니다. 지금은 그 자리를 지날 적마다 옛 생각이 나곤 한답니다. 요즘은 복지관 이용하며
카페 일이 무척 즐겁습니다. 감회가 새롭죠. 내가 진짜 이런 시간들이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까맣게 잊고 살았던 그때 그 시절이 너무 오랜 시간들이라서 그거 생각하느냐고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정말 그때는 정말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빠갖고 밤일도 많이 하고 또 가사 일도 해야 되고 애기들도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정말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아무리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내가 할 일이 또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늘 뒤처리는 내 차지였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세월이 이만큼 흘렀고 또 이제 어느 때서부턴가는 그렇게 열심히 하던 일이 이제 점점 이제 줄어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그냥 늘 일하던 사람이라서 집에서 그냥 그렇게 있는 시간이 싫었어요. 제가 그래서 일을 하는 겁니다. 예. 잊고 살았던 그때 그 시절, 젊음이 있었기에 늘 자신만이 할 일이 많았습니다. 대학로 해화동 로타리에 의상실을 하면서 동대문 시장 거리를 누비고 바삐 살던 곳, 그때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이었나. 지금 생각하니 영화 속의 한순간들이었다. 생각지 않게 종로 풍경에 오게 되어 선생님들하고 지낸 시간들이 너무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들 사랑해요. 작품에서 가장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결국 꽃이다. 여러 가지 철쭉이 집단으로 큰 군락을 이루고 사이사이로 목단, 작약, 백목련, 자목련, 수많은 색상의 장미꽃, 그리고 오랫동안 잘 서식하는 다양한 색상의 꽃 베이롱, 또한 비오는 날 꺾어 신기만 하면 잘 자라는 색상의 다양한 가을 국화, 또 한편으로 자작나무, 모가나무, 가죽나무, 살구나무, 열매가 탄생하는 꽃나무의 군락, 다른 군락이 천국을 만들고 나는 그 속에서 숨쉬고 있는 것이다. 종로 북한산 기석 평창동에서 살다가 다시금 인왕산 기슭으로 이사를 와서 현재 10년째 살고 있어요. 정원 속에 어머님 얼굴, 와이프, 큰 자식, 작은 자식 모두가 지나간 한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데, 이런 꿈과 같은 과거 속에서 또 지금도 그대로 행복의 현실을 만끽하면서 살고 있다는 자신이 참 가슴 행복하고, 노인으로서 과거와 현실과 미래를 뒤엉키는 하나의 행복 속에서 꿈결같이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종로는 서울의 수도고, 서울의 수도는 바로 종로다. 종로만이 유일하게 북한산, 북악산, 인왕산, 그 산에는 엄청난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꽃도 있고 꽃나무도 있고 동물들도 있고 산양도 있고, 참 그 도시 속의 정원, 대한민국이 이런 행복한 나라가 될 줄은 차마 나는 몰랐어요. 창경원 구경. 애기들 데리고 창경궁 구경 갔다. 코끼리와 기린도 보았지.
공작새까지 대관람차 타고 회전 목마까지 탔다. 벚꽃 눈비 흩날릴 때 즐거워했지. 창경궁에서 500년의 실타래가 꽃향기 되어 몽아리 흐른다. 창경원 구경 갔을 때 꼬마 3남매를 뒀는데 그 셋을 데리고 가가지고 손이 둘밖에 없으니까 하나에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갔을 때 애기를 하나 잊어버려가지고 찾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어요. 사람들이 아주 바글바글하니 아주 많았어요. 그 많은 데서 그 찾아내기라는 건, 잊어버리고 찾아내기라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둘을 데리고 가든가 묶어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 아니면 금방 어디로 튀어나갈지 모르니까요. 저기서 제일 어린 꼬마 아기가 40세가 훨씬 넘었으니 창경원이 궁으로 바뀔 때 청춘 남녀들도 윗어른으로 바뀌고, 기린과 코끼리 갈 때 케이블카도 같이 갔다. 지금 창경궁에는 진짜 주인이 허름한 낡은 한옥집이 내 집이란다. 방이 셋, 연탄광, 옥상, 장독대, 삐그덕거리는 낡은 나무 대문 여는 소리에 인기척을 느낀다. 대문 옆 화장실 옆에 작은 화단에 시들은 장미꽃이 그래도 난 아름답다. 대문 앞에 쌓아놓은 연탄재는 아이들의 장난으로 산산조각나 가을 바람에 흩날린다. 어디선가 들리는 호통소리, 옆집 할아버지의 연탄재 먼지를 핀 아이들 혼내는 소리도 이젠 그립다. 집 앞에 공터는 어린이 놀이터, 마당의 수도가에는 늘 붉은 고무 대야가 있다. 대야는 늘 바쁘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 밥그릇, 국그릇 세척, 빨래대야, 여름엔 마당에 붉은 고무통에 물 받아서 개구쟁이 6대의 물놀이터. 그래도 그때가 참 그립다. 이 작품 내용은 제가 생애 최초로 종로구 종순동에 집을 샀을 때 그 뒷마당에 그때는 이제 수영장을 못 가고 그래가지고 그 임시 그 물통이나 그런 걸 놓고 아이들 2명이 목욕하는 장독대 밑에 계단 밑에서 목욕하는 그런 물놀이 하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놀이터가 없었어요. 어린이 놀이터가 74년 정도 그쯤 되니까.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그 창경원에서 많이 놀았고, 그 다음에는 지금도 있는데 대학로에 마로니에 공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로니에 공원이 마로니에 나무가 2그루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 그 나무에 올라가고 놀았던 그런 대학로 추억과 창경원에서 그 놀았던 그런 추억의 사진이 있고, 그래서 그 당시의 추억들이 너무나 그냥 머리에 꽉 박혀가지고 이번에 이 기회에 이런 콜라주를 만들어 보니까 진짜 감개무량했어요. 이거 사실은 잊고 살았어요. 잊고 살았는데 서울에 와서부터 쭉 생활을 이렇게 다 기억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니까 어떻게 보면 한편의 드라마 같고 내 인생의 드라마 같고 자서전 같기도 하고, 꿈을 이룬 곳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모든 게 행복한 거예요. 종로의 추억, 문성자.
먼 옛날 돌을 먹어도 탈이 없다는 청춘,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온 세월, 언 60년 세월. 누가 뭐라 해도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시간들, 그립고 그립다. 요 내수동길에서 가구점을 몇 년을 했고 거기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대학은 대로를 건너서 안국동에 있는 이 동동여대를 2년 다니고 제가 삶의 꿈을 꿨어요. 언젠가는 내 꿈이 펼쳐지리라 생각을 했고 그 꿈이 진짜 꿈대로 펼쳐져서 37년간 교직 생활을 했고 어린 천진난만한 그 어린이들과 주고받고 나의 생활을, 내 신념을 다 전달을 하면서 살기에 바쁘니까 그 지나온 세월을 느껴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냥 친구들만 만나고 그 시간을 즐기면서 살았는데 그때 그 시간 내가 달려온 그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앞으로도 그 추억을 바탕 삼아서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을 못 이룬 어젯밤에 너무 일찍 일어나 생각해 보니 창신동에서 남한산성으로 소풍 가는 날이기 때문이다. 같은 반 학생끼리 335 모여 남한산성을 힘들게 오르는 모습이 어느새 땀방울이 눈물 방울이 된다. 산 정상 수호장대에 걸터 앉아 위를 보니 파란 가을 하늘이 너무나 아름답다. 조선시대 사도세자의 슬픔을 안고 묵묵히 역사는 흘러간다. 15살 동갑내기 우리들이 지금 60년이 지난 후에도 남한산성 소풍 추억을 얼마나 기억을 할까.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은 좋은 추억이다. 서울 창신동에서 아들 7 칠형제 집은 몰라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들 7이 창신동 골목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창신동을 각집 앞마당을 쓸어주는 일, 골목길 쓰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 7이 새벽에 일어나서 그때 새마을운동 한참 때인데 창신동 바닥을 청소를 해서 서울시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 창신동은 한 70년 전에 이렇게 돌산이에요, 돌산. 창신동 돌산인데 저희 집이 이 돌산 위에 쪽방이에요. 근데 이 쪽방촌에 사는 아들 7을 우리 어머님이 이 밑에 창신시장에서 순대 장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순대 장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남들에게 많이 순대를 퍼주면서 아들 7을 공부시켰어요. 그 아들 7은 이제 고학을 한 거죠. 그동안에 살아온 삶은 참 아들 7에서 고생하면서 꼭대기 쪽방촌에서 지금은 여의도의 아파트에 33년째 살고 있어요. 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수성가했다고, 고생 많이 했다고. 네. 그래서 제가 살아온 걸 이걸 통해서 이 반이 참 많은 도움을 준 게 피드백,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 생애를 돌아볼 수 있게 했고, 제가 지난달에 자서전을 한 건 300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75세 생이 되니까 이제는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시대에 뭘 남겨놓고 갈 건가. 그래서 남겨놓을 게 뭐냐라고 해서 자서전을 쓰기 시작을 했고, 뒤에 한 100장 정도 사진을, 이런 사진을, 이 다 자서전에 있는 사진들이에요. 사진들을 뒤에 100장을 넣었어요.
나의 모습을 닮아가듯이 나의 온 몸과 팔, 다리의 고장이 잦고 탑골, 고원, 운영궁 등은 정부의 관심이 늘어 새롭게 벽을 단장하고 옛 정취를 내어 의젓이 오랜 기간의 낡은 건물들의 보수 공사를 하듯이 나의 몸에도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낡은 건물 보수하듯 겨우겨우 다리에 주사도 맞고 허리 수술도 수술로 겨우 지탱하며 삽니다. 낡은 아파트 몸뚱이처럼 굳굳이 서서 수백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며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성공한 가정이 있으면 자식들이 잘못됨으로 슬며시 떠나가 버린 가정도 있고 다른 아파트의 구조와는 달리 미음자로 구조가 되어 있어 한층 전부를 복도에 나와서 보면 다 보이고 주부들이 수다도 떨고 아이들과 같이 자라면서 즐기던 아파트 구조였는데 지금은 거의 문을 닫고 아이들도 떠나고 여름에는 앞뒷문을 열고 에어컨 없이도 시원히 잘 살았건만 지금은 전부 에어컨 설치를 철문을 닫고 살아가니 꼭 긴 복도의 철문을 보면 형무소 같은 느낌이 들어. 나는 꼭 창가에 그 받침에 작은 화분과 또 문 옆에 화분을 키워서 사람 냄새를 피우고 싶어 파란 색깔을 세워놓고 있어요. 제가 이 아파트에서 40년 넘게 살았어요. 처음 들어왔을 때 이렇게 정말 여기 아케트 파고다 아케트라고 이렇게 있었어요. 제 직장이 인천에 있었거든요. 인천 사마고속 버스 터미널이 여기예요. 그래서 인천에서 여기 와서 내리고 근데 이제 그 자리가 없어지고 이런 건물이 들어와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집 하나하나 아파트 몇 호집에 걔네들 어렸을 때부터 그 삶을 쳐다보니까 내가 어떤 때는 아파트 149세대 한 집 한 집 들어서 글을 써도 되겠다 할 정도로 사연들이 참 많아요. 잠자고 있던 것들 깨워지는 것 같으니까 새롭죠. 또 내 젊음도 뒤로 막 또 갈 때도 있잖아요. 옛 속으로 들어가니까 내가 젊어지는 것 같고